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낙태에 관련된 법률에 관한 최근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8월 22일 저녁 시드니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다른 곳에서 신문을 보면 어떤지 모르지만 이 시드니 안에서 신문을 보면요, 낙태에 관한 뉴스가, 낙태에 관한 소식이, 기사가 매일 한 개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7월 말부터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게 의회를 통과했다고, 뭐가 의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이제 끝나나 보다 했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그게 9월 달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뉴스를 보면 아마 9월 말에까지도 계속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지금 이 낙태에 관련된 소식, 이것의 큰 그림을 한번 알아봄으로써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낙태에 관한 뉴스의 배경을 좀 이해하고 그런 자질구레한 뉴스를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녹음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녹음의 목표는 작게는 뉴사우스웨일즈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낙태에 관련된 법률 개정에 관한 소식, 그것의 배경을 알아보고, 크게는 호주 전체에서 이 낙태에 관련된 소식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녹음의 목표이죠. 제가 사실 낙태에 관한 녹음을 과거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 하면 2018년 6월 9일 낙태에 관한 최근 법률 논쟁이라는 22분 15초짜리 녹음을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호주에 이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저로서는 무슨 임신, 출산, 육아, 낙태 이런 주제는 저의 개인적인 삶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그런 주제예요. 하지만 당시에 2018년 6월 달에 제가 이 녹음을 올렸을 때는 여기에 나온 내용이 당시 뉴사우스웨일즈 의회에서 나온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제게도 관심이 가는 것이어서, 그것이 낙태 자체에 대한 것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무슨 표현의 자유, 무슨 사회 정의 뭐 이런 내용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것이 녹음 소재로 적당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녹음을 했던 것인데요. 당시의 녹음 내용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이 낙태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병원 앞에서 반대 운동을 한다던가, 거기 낙태하러 오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무슨 뭐 낙태는 살인입니다라고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주 흉측한 그림을 준다던가, 무슨 인형을 준다던가, 뭐 이런 낙태 반대 운동을 하는 것을 병원이나 혹은 의사 사무실에 얼마나 가까운 곳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것이 처음에는 소송이 지방법원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호주의 하이코트까지, 호주의 대법원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려줬어요. 너무 가까운 데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려줬으며, 거리를 얼마다라고 대법원에서 정해주진 않겠으나 하위 기관에서 정하세요라고 했고, 현실적으로 150m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려줬죠.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행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까 말한 장소, 무슨 병원이라던가 뭐 의사 사무실이라던가 그런 곳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에 돌아다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그걸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길에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결국 낙태를 하러 어느 지금 병원인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팟캐스트를 녹음하려고 하러 가는지, 아니면 당구를 치러 가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나를 상대로 그걸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그 당시의 녹음의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그 녹음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호주에서는 적어도 낙태 자체가 합법이다 불법이다 같은 논쟁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낙태를 늘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거기 녹음의 일부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녹음을 듣고 오늘 혹은 어제 나온 기사들을 보면 아니라는데, 낙태가 불법이라는데,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그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큰 그림을 한번 알아보면 이제 자질구레한 뉴스들이, 이제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과 앞으로 나오게 될 뉴스들이 한 9월 말까지는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것들이, 그런 자질구레한 뉴스들이 그 큰 그림 속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아시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이 여기저기 글들을 보려고 왔다 갔다 할 건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뽑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뉴사우스웨일즈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시니어 렉처러라고 하는데 헬렌 뭐뭐라는 분이에요. 뭐 이런 분야에서 하시는 분이겠죠.
그분이 7월 31일에 이 법안이 처음 알려지게 된 게 이때거든요. 7월 30 혹은 7월 31일. 근데 그때에 맞춰서 이 글이 올라왔어요. 이 글의 제목을 보면 이겁니다. After 119 years, 119년이 지나고 나서야 New South Wales is set to decriminalize abortion. New South Wales가 시드니가 속한 주죠. 거기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한다. Why has reform taken so long? 이 개혁이, 이 법을 바꾸는 것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이게 글의 제목이에요. 키위랑 호주 과자를 들으시는 분들 뭐 이거 다 잘 이해하시겠지만 여기 단어 나온 거 한두 개만 보도록 하죠. 어보션은 명사인데 당연히 동사는 어보트라는 동사겠죠. 그래서 어보트라는 동사에, 그러니까 어보트는 낙태하다라는 동사인 것이고 그것의 명사형이 어보션. 우리가 늘 명사형만 봐서 동사를 좀 생각하지 않게 될 수 있는데 오늘 한번 그걸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decriminalize 속에 있는 단어는 crime이죠. criminalize면은 범죄화하다. 그리고 그걸 반대로 하는 게 decriminalize니까 합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이 뉴사우스웨일즈 의회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이제 이게 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뉴스를 잘 이해하려면 이 119년이라는 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19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으며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알면 큰 그림의 대부분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19년 전에 있었다는 그 일, 그걸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2019년이니까 여기서 119를 빼면 얼마입니까? 1900이죠. 그러니까 1900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멜번에 산다에서 다루신 역사편을 들어보면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해가 1788년, 그거랑 아마 1901년 그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1901년 호주라는 연방이 생기기 전해인 1900년에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뉴사우스웨일즈 내의 형법, 그 법 이름이 Crimes Act 1900, 그런 법인데요. 그 법이 그때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형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걸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1900년에 뉴사우스웨일즈에서 형법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그런 역할을 맡으신다면 범죄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과연 어떤 것을 처벌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1900년이면 이미 다른 나라의 형법이라는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디에 가서 법을 베껴오겠습니까? 여기는 호주니까 당연히 영국에 당시에 있던 형법을 베껴오겠죠. 그래서 아까 그 뉴사우스웨일즈 대학에서 계시는 분이 쓰신 글에 보면 이 법, 뉴사우스웨일즈에 있다는 형법 1900년, 이 법은 그 앞에 있던 영국의 법, 그 법 이름이 UK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 1861, 그런 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1861년에 만든 사람을 상대로 한 위법 행위 제한법, 뭐 그런 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 1861년에 영국에서 만든 법에 있는 내용을 빌려다가 1900년에 뉴사우스웨일즈에서 형법을 만든 거예요. 여기 빌려왔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여기 쓰여 있습니다. New South Wales Crimes Act 1900년. 이 법은 using the wording of the UK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 1861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가 이거 wording 이거던데 1900년의 뉴사우스웨일즈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영국에 당시에 있던 법인 1861년 판 법에서 내용들을 빌려다가 그때 뉴사우스웨일즈에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오늘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그래서 가보니까 엄청 길고 그 다음에 개정을 아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판은 2019년 7월 1일에 개정한 거라고 해요. 근데 2019년과 1900년 사이에도 뭐 수도 없이 개정을 했겠죠. 이 법을 가보니까 이 법이 전체적으로 16개의 큰 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각 장마다 다 역할이 있는데 뭐 1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법의 이름과 용어의 정의 뭐 그런 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은 뭐 국가에 대한 공격, 왕실에 대한 공격 뭐 그런 게 돼 있고요. 그 3장은 개인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들, 무슨
살인이라던가 아니면 폭력이라던가 뭐 그런 게 거기 3장에 있고요. 4장은 사기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위조에 관한 것이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돈 세탁도 거기에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1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인 그 낙태에 대한 것은 그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용어로 하면은 파트 3 디비전 12라는 곳에 가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항목이 3개가 있어요. 82항, 83항, 84항이 있는데 뉴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82, 83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얘기가 시작되는 곳인데요. 82항의 내용이 무엇이냐? 82항의 내용은 그 임신을 하신 여자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만일 그분이 불법적인 방식을 이용하여 약품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낙태를 하려고 하신다면 10년간 징역에 처한다. 이게 82항이고요. 83항은 그 내용은 같은데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하면 그 임신한 본인 말고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의사겠죠. 그런 사람에게 해당하는 똑같이 10년간 징역이에요. 그리고 84항은 약간 다른데요. 이런 것에 사용될 만한 약품이나 도구를 불법적으로 제공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5년간 징역에 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더 이상 없어요. 이 낙태에 대한 항목이 82, 83, 84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00년에 뉴사우스웨일즈 법에 들어왔으며 더 앞으로 가면 1861년에 영국 법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아마 영국 법은 더 앞으로 가면 더 그전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겠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형법에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낙태는 불법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태를 호주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에 대한 이 소식을 보면요. 제가 보고 있는 기사는 2017년 12월에 나온 abc.net.au에 있는 기사인데 그 제목이 The rate of abortion in Australia is lower than you think. 호주에서 낙태를 하는 비율은 당신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낮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얼만큼 호주에서 낙태를 한다고 적어놨느냐 하면요. 추정치가 1년에 6만 5천에서 8만 번 1년에 낙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많이 보아 8만 번씩 낙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법에 따르면 그게 뭐 뉴사우스웨일즈 법이긴 하지만 다른 곳에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뭐 낙태를 그렇게 하면 10년간 징역에 처한다고 적혀 있고 이 2017년에 나온 기사에 보면 8만 건이나 낙태가 벌어진다는 것인데 제가 뭐 낙태라는 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아주 둔탁하게 보아서 아주 소박하게 보아서 그 임신하신 분 본인과 그 다음에 그걸 집행하시는 의사분과 그 옆에서 도와주시는 간호사 한 분 이렇게 낙태 한 건당 3명 정도만 잡아도 지금 3824니까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년 10년씩 징역형을 시작하러 감옥으로 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벌어지지 않죠. 이 낙태 때문에 기소를 당한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주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낙태를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법과 현실 사이에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에는 10년 징역이라고 적혀 있고 현실은 매년 8만 건씩 낙태를 한다면 그 어딘가에서 그 중간에 해결을 해준 무엇인가가 있겠죠. 그 무엇인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판례인데요. 1971년에 당시의 판사인 에런 머라는 분이 뉴사우스웨일즈에 있는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줬어요. 그 법을 잘 봐라. 거기에 보면 불법적으로 약품을 이용한다던가 불법적으로 도구를 이용하여 낙태를 하면 그게 10년 징역이라는 것이지 낙태 자체를 하면 징역 10년이라고 적어놓지 않았다. 그렇게 그때 판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1971년에. 지금 우리가 듣고 보면 뭐 쉬운 말 같지만 1900년과 1971년 사이에 이렇게 예리하게 판단을 내려준 사람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1971년이 호주 역사에서 낙태를 향한 문을 열어준 그런 판례가 생긴 해예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아까 본 법을 한번 다시 읽어보러 가겠습니다. 도대체 거기 뭐라고 써 있었길래 이렇게 판사가 판결해주지 않으면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항목이 있었을까? 그걸 다시 제가 82번이라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일부분을 읽으면요. unlawfully uses any instrument or other means. 어떤 도구나 혹은 다른 방법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일. 이제 그걸 하면 10년 동안 징역에 처한다는 것인데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대대손손 낙태를 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도구를 사용하는 것 혹은 불법적으로 어떤 방법인가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으나 이 판사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낙태 자체를 unlawful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거나 혹은 여기 약품도 나와 있어요. 약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그게 10년 징역이라는 것이 이것이 낙태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마음 놓고 낙태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그 다음 사건은 1995년에 있었습니다. 마이클 커비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 나중에는 호주의 연방법원 판사를 오랫동안 하죠. 이 양반이 소시적에 젊었을 때 어떤 판결을 내려주느냐 하면 지금 71년의 판결을 더 확대해서 혹시 아이를 낳는다거나 혹은 임신을 한 상태 자체가 그 아이를 갖고 계신 분의 정신 혹은 육체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으면 그러면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시 항소심에서 New South Wales Court of Appeal에서 이런 판결을 내려줬는데요. 이 말이 재밌기 때문에 이걸 한번 그대로 읽으려고 합니다. A woman's mental health or physical health might be endangered. 그러니까 그 아이를 가지신 분의 정신적인 건강 혹은 육체적인 건강이 위험해지면이 아닙니다. 위험해지면이 아니고 might be endangered. 위험해질 수도 있으면 무엇에 의하여 위험해질 수도 있느냐 하면 pregnancy나 birth에 의해서 즉 임신한 상태 자체에 의해서 위험해진다거나 혹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위험해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낙태를 해도 좋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 판단의 의미는 그 전까지 있었던 1971년의 판단을 더 확대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낙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조금 전에 들으신 부분이 이 전체 녹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는 커다란 두 개의 다른 물줄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마도 19세기에 만들어낸 생각이겠죠. 낙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하나 오래된 법에 적혀 있고 또 새로운 생각, 1971년에 시작된 생각 그리고 그 이후에 더욱 정교해진 생각 낙태를 필요하면 해야 된다라는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법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 내용을 법에서 없애버리자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를 하면 처벌한다로 해석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애매한 부분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런 일을 호주에서 늘 제일 먼저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캔버라죠. 캔버라가 2002년에 자기네 법을 고쳐서 이런 구습을 옛날에 시작된 법에 남아있던 그런 내용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무효화시켜버렸다는 거죠. 그게 캔버라에서 2002년, 빅토리아에서 2008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2011년, 태스메니아에서 2013년, 노던 테리토리에서 2017년, 퀸즐랜드에서 2018년 이렇게 했고 이미 그리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이제 제일 늦게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틴 플레이스에 가면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잔뜩 볼 수 있죠. 마틴 플레이스에 계신 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낙태 일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법안, 즉 뉴 사우스 웨일즈 의회에 지금 올라와 있는 구체적인 법안, 그걸 반대하는 거죠. 그 법안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 뉴 사우스 웨일즈 의회 웹페이지에 가면 PDF 파일로 나와 있어요. 14페이지짜리인데 그 제목은 좀 어렵지만 그걸 한국말로 하면 뭐 출산 지원 개정법 혹은 뭐 출산 보건 개정안 뭐 그런 법입니다. 이 법의 목표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 1900년에 만들었다는 그 법의 82항과 83항을 빼는 것. 그게 구체적인 목표예요. 아까 그 이 문서가 14페이지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8페이지와 9페이지에 가면 그 82항과 83항을 빼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서의 1페이지에 가면 이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전체적인 설명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신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은 이거예요. 22주가 넘지 않으면 그 아이를 가지신 분의 판단에 의하여 낙태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만일 22주가 넘게 되면 두 사람의 의사가 그 동의를 했을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두 명 중 한 분은 전문의여야 하고
그리고 낙태를 하는 곳은 어디 비밀스러운 장소여서는 안 되고 공공병원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정식으로 뉴사우스웨일즈의 하원에 온 날은 8월 1일이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8월 8일 밤에 이게 통과가 됐어요. 찬성한 사람이 59표, 반대한 사람이 31표로 통과가 됐는데, 통과가 될 때는 8월 중에 상원에서도 통과가 된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지난 며칠 동안 나오는 걸 보면 반대가 심해서 지난주 이번 주에 통과시키지 못했고요. 이거를 다시 상원에서 검토하게 될 날짜는 9월 17일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이 뉴스가 나올 거고, 이제 9월 17일이 되면 더 많은 뉴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녹음을 준비하다가 알게 된 두 개의 자질구레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낙태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뭐 상상도 할 수 없었죠. 뭐 영화 보면 뭐 굉장히 돈 많이 모아다가 낙태를 하고 그런 것 같던데,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어렴풋한 추측이었는데요. 2005년에 나온 기사에 보니까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얼마가 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적혀있느냐? Even with a healthcare card, a termination in New South Wales will cost about $160. 그러니까 메디케어 카드가 있어도 160불이 듭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은 굉장히 비쌉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다가 그 낙태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된 두 번째 자질구레한 사실은 한 뉴사우스웨일즈 주 의원에 대한 것인데요. 이런 개정안이, 법률 개정안이 올라오려면 누군가가 발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발의를 한 사람이 알렉산더 그린위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8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생일이 11월 달이어서 아직 생일이 안 돼가지고 만으로 38살이에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제 발의한 법안인데요, 이게.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읽어보다가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됐는데요. 그거는 이 사람의 고향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야 이 키위랑 호주 과자의 관점에서 볼 때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이런 데서 태어나면 좀 덜 재밌죠. 이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하면요. 이 사람이 웰링턴, 뉴질랜드의 수도인 웰링턴에서 태어났습니다. 키위랑 호주 과자에서 과거 웰링턴에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 더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웰링턴 공항에서 내리면 그 바로 앞에, 그러니까 동쪽이죠. 거기가 동네 이름이 스트레스모어 파크라는 데인데, 거기가 뭐 바다에 쑥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웰링턴에서도 또 특히 바람이 더 많이 부는 그런 동네죠.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 하나 우리가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러셀 크로우죠. 배우 러셀 크로우.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호주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키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러셀 크로우나 뉴사우스웨일즈 의원인 알렉산더 그린위치, 이번에 법안을 낸 사람이죠. 이런 분들이 키위랑 호주 과자에 등장하시는 키위이시고, 그리고 그 동네 웰링턴에 대해서는 멜번에 산다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멜번에 산다에서 2018년 9월 12일과 13일에 올리신 멜번 브런치 메뉴 DB 파기의 두 번째 녹음을 들으시면 거기 웰링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얘기가 너무 멀리 흘러왔는데요. 이제 원래 다시 하려던 얘기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뉴사우스웨일즈의 하원을 통과하고 그리고 상원으로 가 있는 법안은 119년 전에 만든 형법인 1900년에 만든 뉴사우스웨일즈 형법 안에 있는 낙태를 금지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개정하여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은 호주의 다른 곳에서는 빠르게는 2002년 캔버라를 시작으로 종료된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가장 늦게 하게 된 곳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 사우스 웨일즈인데, 이번 녹음에서는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나온 소식을 주로 알아보았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과자. 이번 녹음에서는 웰링턴 출신인 키위가 발의하여 뉴 사우스 웨일즈 의회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낙태에 관련된 법률 개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